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어의 소리 크게 두 번째입니다. 한국어의 소리에 첫째 갈래로 음문을 가지고 갈래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음문에는 첫째 모음, 홀소리죠. 모음은 단모음, 이걸 헛홀소리라고 합니다. 단모음에 9개가 있는데 아, 어, 오, 우, 이, 에, 웨가 있고, 복모음,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겹홀소리, 야, 여, 요, 유, 예, 와, 왜, 워, 왜, 위, 의 12개가 있습니다. 모음 음가에 관해서 훈민정음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기하고 있습니다. 훈민정음식 한자음 표기, 첫째 아래아입니다. 이게 아래아, 없어진 글자죠. 지금은 어떤 자음의 아래쪽에 쓴다고 해서 아래아입니다. 훈민정음에서는 탄자 중성, 탄 할 때 가운데 소리, 가운데 소리, 오늘날 말로 가운데 소리입니다. 의는 즉자 중성, 즉 할 때 가운데 소리, 즉 의지요. 이는 침자 중성, 침자 가운데 소리입니다. 이지요. 전부 모음만 가려내면 됩니다. 가운데 소리 항상 모음이죠. 오는 홍자 중성 가운데 소리입니다. 아는 땀자 중성, 다음자를 옛날에 땀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우는 군자 중성, 어는 응업자 중성. 이 꼭지가 달린 이응은 항상 응으로 소리 나니까 업이 아니고 응업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는 욕자 중성 가운데 소리입니다. 야는 량자 중성, 량자, 끝에 하는 소리가 나오니까 끝에 이응도 옛날에는 꼭지가 달린 이응을 썼습니다. 유는 슐자 중성. 근데 슐 할 때 여린 히읗, 그 히읗자 위에 점이 없는 여린 히읗이라 하는데 이 슐 발음은 슐 이렇게 길게 나는 게 아니고 여린 히읗이 뒤에 있으니까 탁 끊어집니다. 슐 이렇게 소리 내야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는 별자 중성, 별 아니고 별 이렇게 탁 끊어집니다. 모음을 오늘날과 같이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의 순서 정한 것은 조선조 중종 22년에 최세진이 그의 저술을 훈몽자회에서 였습니다. 훈몽자회에서 모음을 밑에 한자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 아자가 아부할 아자죠. 근데 이제 음만 따서 그 다음에 야, 옛날에 이끼야 그런데 지금 어조사 야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어조사 어자라는데 전치사로 쓰는 여, 나여자죠. 그 다음에 나오자고, 요기날 요자고, 소자를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유는 말미암을 유자, 불용종성, 할 때 종성 이응을 발음하지 않는다, 쓰지 않는다. 그래서 불용종성. 그러니까 응의 종성 이응을 쓰지 않으니까 의가 되지요. 그래서 의를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이자는 이 할 때도 이거는 지용중성, 다만 중성만 쓴다. 그러니까 이가 되죠. 근데 이 초성 이응 동그라미는 사실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성이고 이응이 아니라 그냥 동그라미죠. 그런데 이제 중성만 쓴다 하니까 이가 되죠. 사는 생각사자인데 이게 이제 아래아를 쓰는 사자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아를 어떻게 내야 되느냐? 생각사자가 사 할 때 불용 초성 시옷을 빼고 발음하면 아가 된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특히 짧은 이는
오늘 이 우에다가 반원을 그려서 짧은 이를 표시했습니다. 이건 훈민정음에서 한 게 아니고 오늘날 이렇게 의문에서 이렇게 기호를 이렇게 정해서 쓴 겁니다. 위에 반원이 있는 이는 짧은 이인데, 이 짧은 이에서 시작하는 복모음, 이중모음, 겹홀소리, 그게 바로 뭡니까? 이야, 이어, 근데 이아, 이어, 이렇게 이를 길게 내서는 안 되니까, 이를 짤막하게 내야 된다 해서, 이야, 이어, 이오가 아니고, 이오로 이로 시작되죠. 이유인데, 이에인데, 이는 짤막하게 내야 되니까, 이에는 이에니까, 근데 이를 짤막하게 내니까 이에가 아니고 그냥 이에. 오늘 대답하는 소리 이에, 이게 정성인데, 이에, 짧은 이 선행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행모음이라고 합니다. 이 소리가, 짧은 이 소리가 앞에 다 들어있는 모음이라 해서, 이 선행모음입니다. 이야, 여, 유, 예. 이 선행모음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또 모음 가운데 글자와 소리가 다른 것이 있는데, 애는 글자로는 아와 이로 둘이 합해졌으나 소리는 아이가 아니고 에로 하나이며, 외는 역시 글자로는 오와 이로 합해서 외지만 외가 아니라 소리로는 외. 소리가 하나니까 입 모양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외 이렇게 안 내고 으로 이렇게 소리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한 개의 소리로 되는, 한 개의 소리라는 뜻입니다. 모음의 갈래 체계도 이것 상당히 어려운 거라서 고난도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빼려고 하다가 넣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는데, 왼쪽에 성질은 양성모음, 음성모음, 이거는 꼭 알아야 되겠고, 오른쪽에 예를 들어 놓았는데, 양성모음은 작고 밝으며 가벼운 느낌을 주는 모음이다. 그래서 아, 오, 야, 요, 와. 그 다음에 음성모음은 크고 어두우며 무거운 느낌을 주는 모음이다. 이건 아주 좀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이야기하면 우, 이 한 그룹, 그 다음에 이 세 개가 한 그룹, 그 다음에 유 이게 한 그룹, 그 다음에 이게 위, 이렇게 한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혀의 위치에 따라서 전설모음, 혀 앞쪽에서 난다 해서 전설모음인데, 혀 앞쪽이 높은 상태로 발음되는 모음, 그 다음에 위 괄호를 해놓았는데, 이것은 위가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 학자에 따라 주장이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외와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의 묶음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 묶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 전설모음이라고 하고, 중설모음은 혓바닥이 중간 상태로 발음되는 모음입니다. 그 다음에 아는 또 의와 짝이 서로 대립되고, 아와 의가 서로 대립되고, 그 다음에 후설모음은 혀 뒤쪽이 낮은 상태로 발음되는 모음입니다. 그 다음에 오와 우 이렇게 하나의 짝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해의 고저에 따라, 해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 가장 높은 건 고모, 해가 위로 들린 상태로 발음되는 모음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모음은 그 다음 또 위, 역시 괄호를 넣어놓았는데 이것은 학자에 따라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모음은 혀가 가운데 있는 상태로 발음되는 모음입니다. 그 다음에 오와 그 다음에 오.
그다음에 저모음, 혀가 아래로 처진 상태로 발음되는 모음입니다. 에, 아와 에, 그 다음에 아, 오. 그 다음에 입 열기, 개구도라고 하는데 입을 벌리는 정도라는 뜻입니다. 개모음은 입이 활짝 열린 상태로 발음되는 모음, 가장 많이 열린 상태로 발음되는 모음이니까 아가 속하지요. 아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럼 반개모음, 반쯤 열렸다 해서 반개인데 입이 반쯤 열린 상태로 발음되는 모음, 에, 오. 반폐모음은 입이 약간 반 닫혔다 이 말이니까 약간 닫힌 상태로 발음되는 모음, 에, 으, 오. 그 다음에 폐모음은 입이 가장 좁아진 상태로 발음되는 모음, 이. 그 다음에 위는 괄호를 해서 역시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모음이기도 하다, 또 아니기도 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 입술 모양에 따라 원순 모음, 둥근 입술 소리라고 하죠. 둥글 원자, 입술을 둥글게 내밀어 발음하는 모음, 오, 우, 위. 이것도 여기 속할 수도 있고 안 속할 수도 있다. 장순 모음, 긴 입술 소리란 뜻입니다. 입술을 길게 펴서 발음하는 모음, 이, 으, 에, 오, 에, 아. 다음은 모음 사각도, 그 다음 모음 삼각도 이게 나오는데 이것도 참 그냥 표를 한번 보시면은 혀가 가장 높고 혀가 닫은 상태로 발음되는 게 이, 으, 그 다음에 우는 또 괄호를 해놓았는데 여기에 속할 수도 있고 안 속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반 닫은 상태, 그리고 혀는 중간쯤 약간 위에 오는 거죠. 반 닫은 상태, 이 앞에서 반피모음이라고 했죠. 반피모음. 여기에 속하는 모음으로 그 다음에 오. 으와 오는 역시 괄호를 넣어서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혀를 반연이라고 했는데 반연 상태, 앞에서 말한 한자어로 반개모음인데 에가 있고 그 다음에 아가 있어요. 아를 가장 많이 연 모음으로 보는 수도 있는데 이 모음 사각도의 허웅 박사는 아를 가장 밑에 가장 많이 열고 발음하는 소리로 보지 않고 반연 상태, 반개모음으로 봤다는 것이죠. 이 허웅이라는 언어학자가, 국어학자가 주장하는 거고, 그분이 만든 모음 사각도입니다. 그 다음 또 밑으로 내려와서 모음 사각도, 김민수라는 문법학자가 만든 사각도인데, 여기 보면 왼쪽에 있는 게 전설모음이고 가운데 있는 게 중설모음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후설모음이 되고, 그 다음 위에는 피모음, 조금 아래에도 이런 반피모음, 반개모음, 개모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가장 피모음이면서 전설모음은 이, 그 다음에 이가 있는 이, 그 다음에 중설 좀 되면 그 다음에 으가 또 두 개가 돼 있는데 영자 소문자 M을 거꾸로 해놓은 거, 그것도 으를 표시할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가 되면 후설모음이죠. 그 다음에 한 칸 내려와서 반패모음. 여기에 전설모음에 속하는 것은 그 다음에 중설과 전설 중간쯤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중설과 후설 중간쯤에 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전설 쪽으로 가면 오. 자, 이렇게 읽어보면, 자, 그때 반개모음은
그 다음에 오가 있죠. 오. 반개모음과 반패모음의 중간에 에와 오가 있고, 위에도, 그 다음에 개모음, 완전히 열린 상태로 모음, 개모음은 아가 있죠. 영자 소문자로 써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한글로 써놓았는데, 이건, 소리가 그 여러 개, 두 개로 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제, 이게 국제음성학회표에서 1888년에 만든 모음 사각도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위에는 피모음, 반피모음, 반개모음, 개모음.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전설모음, 중간중에 중설모음, 오른쪽으로, 가장 오른쪽에 있는 후설모음인데, 자, 이 표는 우리말 발음으로, 이렇게 되는데, 자,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간단하고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게 이 모음 삼각도입니다. 자, 맨 위쪽 줄은 닫음, 입을 가장 닫고 내는 소리고, 혀는 가장 높은 소리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반닫음, 반패, 반염, 반개, 개모음. 그리고 혀는 위에서 가장 높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가장 혀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닫은 피모음이, 그리고 또 제일 혀가 높은 게 우고, 그 다음에 반닫은 반패모음과 반개모음 두 개는 중설. 자, 반닫은 모음은 오, 반연 상태로 소리내는 모음 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열린 상태가 아는 가도 최저설, 가장 혀를 낮게 해서 발음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모음 삼각도는 좀 많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야, 요, 유, 예처럼 짧은 이는 위에 반원하고 밑에 이 모음을 표시한다고 했는데, 영어 발음 기호로 J자로 이 짧은 이로 시작되는 공모음, 이중모음을 이선행모음이라 하며, 앞에서 했는데 두 번 나왔습니다. 이처럼 잠깐 나는 소리는 자음의 성격을 띈 모음이므로 반모음이라 한다. 그 다음에 왜 앞에 나오는 오, 짧은 오, 그 다음에 위의 앞에 있는 짧은 그 다음에 의의 앞에 있는 자가지라 반모음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덧붙이면 음성학에서는 이 반모음을 반자음이라 하기도 한다. 참고로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모음은 자음이 없이도 홀로 나는 소리니까 홀소리라고 하고, 반면에 자음은 모음이 없으면 소리가 날 수 없으니까 반드시 모음에 닿아야 소리가 난다 해서 닷소리, 닿다 할 때 닷소리, 닷입니다. 다만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시옷, 그 다음 반치음, 그 다음에 순경음, 비읍 등은 홀로도 발음될 수 있다는 설도 있다. 그런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